아침에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도 이제 좀 따로 움직이고 있죠. 하이닉스도 뭐 넥스에서 조금 고가에서 눌리긴 하는데요. 하이닉스는 1.5%가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0.88이 내리고 있고,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아니 하이닉스는 오른데 삼성전자는 왜 내려갑니까? 하여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테고요. 근래 몇 년 동안 뭐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뭐 올해도 올해 상반기 같은 때 투자하셨던 분이라 그러면 아 이게 또 장난질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또 이제 새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늘 어제 이제 새로 계좌를 내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아실 만큼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시가총액 1위, 2위 둘 합쳐서 시총 사상 처음으로 시총 1천조를 넘어갔다는 반도체 이슈로 AI 그리고 AI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이슈. 그래서 최근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앞서서 이제 먼저 자리를 잡고 삼성전자가 뒤에 들어가는 후발 형태를 나타내면서 뒤에 지금 치고 올라드는 이런 종목들이죠.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삼성전자가 1위고 하이닉스 2위고 뭐 HB 맞추고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시로 이렇게 엇갈리는 똑같이 반도체 라인인데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는 거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회사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만 하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광고에서도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슈퍼스타들 모델로 내세워가지고 김연아, 뭐 전지현 이렇게 내서 AI 비스포크와 함께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리지 않습니까?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출 구조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가 반도체만 보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에서는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역사적 사이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삼성전자의 역사적 사이클에선 반도체만 가지고 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라고 하는 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으로 선택을 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대표주로 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대표로 해봐야 되고요.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LG 디프로 봐야 되는 거고, 휴대폰이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기, LG 이노텍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 조금씩 달라요. 조지는 라인이. 자, 이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지수 흐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저 먼 옛날 쪽에서부터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끝없이 저 먼 옛날에 30년 전에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현지 투자자까지 계속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검정색 선이 코스피고요, 빨간 선이 하이닉스고, 그리고 파란 선이 삼성전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99년 말 IMF 이후에 다 같이 올라오던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IMF 빠지고 나온 다음에 지수 올라들어오면서 다 같이 올라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갈려져 버립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지옥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요, 채권단 로 넘어 들어가는 흐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가고요, 지수와 함께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흐름 보고요. 이 삼성전자가 지수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분 생각보다 꽤 자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2007년도 장세죠. 2007년 중국 장세고요. 두 번 있는데 또 하나는 2015년에 중국 소비주 랠리 사이클에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주도를 하지는 못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세에 떠서 최근에 하이닉스는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못 올라갔던 이런 장세들도 나와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다 같이 올라 들어가죠. 2003년 바닥에서부터 저 앞에 98년 바닥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가 모두 동행하는 흐름들 이렇게 보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쪽 사이클에서 보면 여기서는 또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는 이렇게 미쳐서 날뛰어서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오히려 더 약해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2005년도 넘어 들어오면서부터는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아래쪽에 놓여 있습니다. 사이클이. 하이닉스는 저 위에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반도체 중심이고요. 반도체가 핵심으로 움직여 들어간 거고 삼성전자는 그냥 지수 1위 역할만 하던 때입니다. 이런 쪽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2007년도에 들어오면 2007년도 중국주 슈퍼버블, 포스코라든가 뭐 금호석유, 그 다음에 지금의 두산에너빌로 바꾼 두산중공업,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중국주 버블 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데 반대로는 내려요. 이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이게 지수는 이렇게 내려요. 삼성전자. 최근에도 그렇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떡바닥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처음 나오는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 올라 들어간 쪽에서는 지수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모두 다 같이 올라 들어갔었고요. 이렇게 모두 다 같이 올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틀리죠. 여기 또 틀리죠. 지수는 떡 횡보로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또 혼자 튑니다. 2007년도하고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죠. 지수는 떡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모멘텀 돌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건 반도체가 아니라 스마트폰 모멘텀으로 올라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수와 함께 밑에 쪽에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돌아가잖아요. 이게 스마트폰 모멘텀으로 돌아 들어갈 때고요. 이런 흐름은 뒤에도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반도체가 올라 들어갈 때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 들어갈 때 삼성전자는 못 가고 백 깎으로 후퇴를 하고요. 2014년부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중국 소비주 랠리 제약바이오 어저께도 튀어났던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죠. 한미약품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이런 이쪽에 제약바이오와 소비주들의 슈퍼랠리가 이루어지는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다 못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시작해서 2016년도 바로 직전에 삼전발 슈퍼랠리 사이클 2017년까지 연결되는 이쪽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도 한참 더 위쪽으로 바로 지금처럼 지금 이때 같은 경우 또 반대로 소비주들이 아모레퍼시픽이나 한미약품 같은 이런 종목들이 덜미 잡혀가지고 또 밑으로 꼬라박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정반대로 가는 거죠. 직전과는 정반대로 삼전 하이닉스가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 동안에 소비주들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 시장 최고 대표주가 됐던 거고요. 이렇게 흐름 차이가 같이 가는 구간이 있고 둘이 따로 가는 구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반도체로 가는 구간이 있고 휴대폰으로 가는 구간이 있고 이렇게 틀린 겁니다. 이쪽 랠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아니라 여기도 휴대폰 랠리 가지고 치고 들어왔던 국면이고 뒤쪽에서 이제 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랠리를 주도를 했었고 그럼 이제 최근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HB AI 쪽 이게 미래세대 분지 선점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뒤처지면서 지수보다도 아래에 있었죠. 이렇게 하이닉스는 어마어마하게 올라 들어가고요. 삼성전자도 따라 들어가다가 꺾어지고 난 다음에 최근 이번까지는 이렇게 지수만도 못한 아직도 이 구간으로는 못 따라 들어가요. 이렇게 2년 기준으로 2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못 따라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죠. 주봉이니까요. 이렇게 3년 기준으로 해보면 이제 따라 들어온 겁니다. 이제 3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따라 들어온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00포인트를 넘어가면 그 앞쪽에서도 그랬습니다만 3,000포인트를 넘어 들어간 다음에 일종의 마디 지수들이지 않습니까? 라운드 넘버 3,000, 4,000 그래서 요런 위치에 3,500, 4,000 요런 상징적인 수치에 들어왔다가 눌려 떨어져서 지수 과열이 어저께 같은 경우도 마감해서 요거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지수 이격이 사상 최대예요. 이거 한국 증시 역사상 사상 최대입니다. 20일 기준으로 친다 그러면 역대 두 번째고요. 역대 두 번째 딱 한 번밖에 없죠. 99년도 IMF 이후에 치고 IT 버블 나올 때 그때 IT 버블에서 코스피 고점 찍은
찍었을 때 들어갔을 때 99년도에 코스피는 먼저 고점을 찍고 그 뒤는 코스닥으로 넘어 들어가서 코스닥이 미쳐날 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똑같이 미쳐날 뛰지는 않았거든요. 자, 코스피가 저 99년도 지수 고점 들어갈 때 그때 이렇게 미쳐 들어갈 때 그때 이후로 역대 두 번째고요. 저 아래쪽에 있는 2편까지 합치게 된다면 전체로 기준한다면 이제 사상 최대예요. 이격 수치. 그러니까 사상 최대가 들어앉으니까 요런 쪽의 자리에서 한번 조금 이제 과열을 시키고 쉬어 들어간다라는 쪽이 되는 거예요. 기관들이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렇게 삼성전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 올라 들어와서 그다음 위쪽에 빠져나와서 라인 걸릴 때 한번 거꾸로 이렇게 쉬는 흐름 나왔고요. 그 다음에도 또 쉬는 흐름들 나왔었고요. 다시 돌파 나왔다가 쉬는 흐름. 즉 반도체 쪽의 강세, 미증체 반도체 강세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반영을 하고 혹은 그 반대로 반영할 때도 있죠. 서로 반대로 해서 삼성전자가 올라 들어갈 때는 하이닉스가 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요. 땡 하는 것 동시에 밀려 들었는데 이거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10만 원 선이라는 10만 전자의 라운드 넘버 선에서는 요 정도 흐름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앞쪽에 이제 어저께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달의 경우 외국인들이 선물이 계속해서 쌓여 들어가고 있다라는 흐름들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럼 요 정도에서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중간중간씩 하기도 해야 되고요. 차익 실현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여드릴 텐데요. 자, 기간은 매매해서 이달 아직 한 달이 채 끝나지 않았죠. 이달 이렇게 해서 어제까지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선물 매도가 지금 4조예요. 4조. 코스피가 5조 3천억이고요. 그 아래쪽에 합성 선물 매도가 있죠. 주식 선물도 매도가 합성 선물도 매도가 있기 때문에 합성 선물 매도치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산 게 없다예요. 없다. 그래서 이제 매도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쌓아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1조 원을 하루에 1조 원을 때려도 소화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선제적으로 매도가 이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지수 내리죠. 삼성전자가 내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쉬어 들어가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위치에서 나오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의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라면 이제 아래 이 라인 타고 들어가는 이 라인이죠. 그러니까 현재로는 앞서서 뚫었던 라인이기도 97,500원 선 전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늘 내리고 내일도 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죠. 자, 이게 피부나치를 친다고 하더라도 23% 기초조정선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꺾이느냐라는 걸 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거 가지고 꺾인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거 단순 차익 실현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4천 넘어 들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마디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앞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가 꺾이느냐를 살펴보죠. 우선 이 위치에서 한번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야겠다. 이제 최근에 시장에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사야겠다. 뭐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자, 일단 가장 적은 선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 그래서 삼성전자를 1,000만 원어치를 사야겠다라고 하면 요 정도 97,000원대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 25% 4분의 1 매수 그 다음에 요선 정도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아니면 요 정도까지 들어오면 21선도 거의 커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전체에서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수준 이제 뭐 3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전후를 해서 이 정도 살 수가 있겠죠. 일단 사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한 번 더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제 물량을 좀 더 실어서 받아 들어가는 형태 이런 형태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밀려 떨어진다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악재가 있어가지고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도 우리 지수가 지금 전입니다. 4,000포인트까지 올라 들어가고 우리 지수 전체가 밸류에이션이 우리 지수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입니다. 삼성전자 이 종목의 경우에도 뭐 이미 앞서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실적이 꺾여 내려 들어가는 데에서 나오는 수치 같은 경우는 실적이 꺾여 내려가는 경우에서는 PER 수치가 당연히 실적이 빠르게 꺾여 내려가는 데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 흐름들 평균 PER 친다 그러면 현재의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도에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나는데 지금도 이제 13.67배거든요. 이거 역사적 밸류에이션으로 가장 높은 쪽에 속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20배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올라가는 쪽의 측면에서 PER을 20배를 기록한 적이
몇 번이나 했을까요? 삼성전자 실적이 내려가는 쪽에서 지수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잡주들처럼 마구 막 하한가 두들겨 맞고 마이너스 10% 두들겨 맞고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실적이 꺾이는 게 아무래도 IT 업종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실적이 꺾여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내려가는 쪽이 아니라 지금처럼 실적이 올라가는 라인에서 PR 20배를 넘었던 거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역사에 단 2번밖에 없어요.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번이 3번째. 근데 뭐 시장 전체의 PR화가 비교를 해보면 시장 전체의 PR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니까 지금 지수 4천이잖아요. 시장 전체의 PR과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시장이 전체가 너무 올랐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뭐 우리만 올라가? 미국도 올라가고 유럽은 안 올라가요? 유럽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고 다 오르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고가 단순 차익 실현 앞쪽에 나왔었던 요거 10월 14일 날 나왔던 요런 형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리는 라인에서 일단 삼성전자부터 하시는 게 좋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부터 여기서부터 잡고, 그리고 이제 사이에 이제 절반 정도는 뭐 이런 정도 쪽에서 다 실어 넣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보다도 더 좋은 종목,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데서는 이런 종목들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지 않습니까? 리틀 삼성전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종목. 무조건 삼성전자하고 같이 가는데 삼성전자보다 일단 2배는 더 간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똑같거든요. 그냥 삼성전자가 똑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보다 2배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얘를 공략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수익원이 있대, 다양한 수익원이 있고 다양한 방식의 이익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 오르고 안에는 반도체는 여러분들도 그러고요. 그러나 전문가들도 그러고요.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누구나 다 해요.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로봇을 잘하는 분도 있고 바이오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2차 전지를 잘하는 사람도 각기 다르다 이겁니다. 올라가는 사이클도 다 다르잖아요. 조선하고 전부 다 같이 올라갑니까? 조선과 방산, 원전 이런 게 다 같이 계속 가던가요? 아니죠. 계속해서 강세 순환으로 들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방산이라든가 원전이 돌 때는 조선 잠깐 쉬고 쟤네들 쉬니까 다시 전 올라 들어가고 지금 조선 다시 올라 들어가고 좀 올라 들어갔다 잠깐 쉬면 다시 원전하고 전력 올라 들어가고 반도체 올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서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잘 맞춰서 가면 반도체 외의 종목에서도 반도체만 올라가가지고 지수가 4천이 나오진 않아요. 자. 반도체만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지수가 4천이 나옵니까? 반도체보다 그 앞쪽에 더 올랐던 종목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 에어로 같은 종목들, 현대로템, 하나 같은 방산주, 그리고 오늘도 어제까지 어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미천을 떼고 있는 조선주, 이런 거, 자, 요런 주 요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또 개별해서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하는 종목인 로봇주. 이런 종목들 로보티즈, 하이젠, 아레면 로보티즈는 올해만 벌써 10배가 올랐고요. 이런 종목들 10배 저 아래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10배가 올랐어요. 1년 동안 11배 주가 1103%.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이런 거 계속 잡아드리고 이거 표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으로 일단 기초를 쌓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도움 받으셔가지고 각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고 어떤 종목들을 사야 이익 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 살펴보는 동안에 수업료만 내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돈도 벌고 주식도 배우고 꽉 먹고 알 먹고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